이사님, 저희가 오늘 대마도에 왔는데 네. 오늘 어떤 물건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대마도 이나라는 지역에 있는 이꼬다떼 단독주택 물건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이 물건은 매매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구매하신 분은 한국분이 구매하셨고 사용 용도는 별장으로 이용하실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 바로 바다가 있네요. 여기 바다 네. 맞죠? 예, 이게 바다고요. 이쪽은 대마도의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큰 태평양을 맛보고 있는 바다라 가지고 큰 바다를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너무 한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가구는 대략 한 30가구 네.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볼 매물이 요 매물인 거죠? 예, 이 매물입니다. 한번 소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네. 얘기를 한번 드리죠. 지금 입구 쪽에 이런 이걸 뭐라고 하죠? 제가 모르겠네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촌 마을에 가면 용왕제나 산신제 같은 걸 지내는 신당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을의 수호신 같은 불상을 두고 있는 그런 데거든요. 이거 마을 주민들이 저렇게 보시면 음료수나 꽃 이런 것들을 매일 기도를 바꿔가면서 드리는 공간이네요. 기도 드리고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너무 됩니다. 아기자고 이쁜 그 일본 감성의 느낌이 이제 물씬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마을마다 집집마다 저런 것들은 다들 여기 가지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처럼 또 잘 꾸며져 있는 게 네. 엄청 매력적이네요. 이제 향나무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관리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이 향나무 뒤쪽에 보면 지금 창문이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로 창문을 이 나무로 막지 않고 네. 향나무 이런 것들로 막아서 안팎을 조금 구분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집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보시죠. 여기는 이제 현관 쪽이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가 입구로. 현관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쓰시는 분들이 낚시 장비를 조금 놔놓고 있고요. 네. 이 집의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이 집만의 좀 독특한 점은 지금 바닥을 네. 사실은 기성에 나오는 바닥 재료를 쓴 게 아니고 여기는 스기나무, 스기나무면 일본에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들인데요. 네. 그 나무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판재로 잘라서 갖다 붙여가지고 재료비는 일반 목재 합판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들어간 거. 네, 그리고 이게 수분에 강한, 습기에 강한 네. 나무들이라서 네. 오랫동안 뒤틀리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현관, 네, 현관입니다. 신발장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걸 뭐라고 다담이라고 하나? 이걸 따담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은 스키가 많고 바닷가에 있는 데라 가지고 네. 바닥을 주로 따담이 생활을 해요. 네. 따담이는 이 스키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도를 깐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통풍구를 둬가지고 따담이가 항상 수분에 의해서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또 이 미다지 형식의 그래서 일본의 집들은 보통 방을 나눌 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벽이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렇게 문을 닫아서 방을 두 개로 만들죠. 네. 이렇게 닫으면 별도 공간으로 이제 네. 방이 하나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들로 만들어서 좀 어둡네. 그래서 이렇게 방을 구분을 방이 구분이 되는 거네요. 구분이 되고요. 왜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이렇게 높은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문을 딱 맞아요. 열면 쫙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앉아 있으시는 것처럼. 이게 전통가옥죠. 저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이 문으로 통해서 높은 사람이 여기 딱 앉으면 이 문 딱 여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서는 그런 형태로 하는 집들 구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일본 전통 가옥에 있는 예, 이런 양식입니다. 거죠. 양식이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박이장 네. 붙박이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별도로 돼 있어요. 오스라고 해서 네. 집집마다 이렇게 붙박이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위아래로. 네, 이게 따따미는 항상 이렇게 잘 때 이불을 깔고 네. 또 자고 나면 이불을 계속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불장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수납을 할 수 있는 뭐 공간이 거기는 주로 네. 장식 공간입니다. 장식 공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여기 도자기라든지 족자 같은 걸 걸어가지고 장식을 하는 공간. 이쪽 라인은 어떤 라인일까요? 보통 네. 일본식 집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복도를 기준으로 복도. 네. 집을 이렇게 항상 방문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복도네요. 네, 이게 복도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은 그래도 약간 현대식으로 제가 복도가 좀 짧은 편이고요. 네. 네. 다른 집들은 복도가 굉장히 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집들은 복도가 네. 상당히 긴 집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방방을 들어가도록. 방방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현관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편. 이게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는? 이게 지금 현재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32평 정도 되는 84 타입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네.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32평이라면 32평이 거의 가득 지어졌기 때문에 네. 아파트의 32평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큰 편이죠. 그렇겠네. 공유 면적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공간도 한번.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부엌부터 한번 아, 보시죠. 여기 이제 키친이라 그러거든요. 일본의 집들을 설명을
설명할 때 LDK라는 설명을 많이 해요. 그게 뭐죠? LD? 3LDK, 2LDK, 1LDK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 나오는 숫자 1, 2, 3는 방의 개수 얘기해요. 방의 개수. 아, 네. 그다음에 3LDK는 방이 3개. 3개. 2LDK는 방이 2개. 1LDK는 방이 하나. 뒤에 나오는 LDK는 뭐냐니까 리빙, 다이닝, 키친. 리빙, 다이닝.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키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설명할 때 일단 이건 K가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뭐 LDK. 1DK 하면 리빙 없이 다이닝 키친 아, 그다음에 LDK 하면 리빙 리빙. 다이닝 키친 그다음에 S라고 표현하는 거죠. 스토리지 창고가 되어 있는 집은 네. 1LDK S 이러면 방 하나에 리빙 다이닝 키친 창고 이런 S까지. 식으로 예, 표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리빙이 거실이고 다이닝은 이제 저녁을 먹는 저녁 식당 공간. 식당. 예, 리빙은 키친은 이제 조리를 하는 아, 공간. 키친. 아.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다이닝은 별도로 없고요. 네. 키친과 다이닝이 같이 되어 있는 형태고. 네. 그래도 여기는 LDK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키친과 다이닝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구조고요. 리빙은 리빙. 거실인 거네요. 네, 거실인데 이걸 사실은 거실로 써요. 네. 네, 이제 거실이라고 생각해서 꼭 우리가 소파가 놓여져 있는 공간?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따다미가 놓여져 있는 공간에 있는 리빙이 더 많습니다. 이 꼬다떼,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네.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 거실, 리빙 공간 네.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여기 주로- 지금 바다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죠? 여기는 바다뷰가 보입니다. 이쪽보다는 반대편이 더 넓게 이쪽으로 보이네요. 여는 게 바다가 훨씬 더 선명히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설명해 드릴 게 일본은 네. 집들에 보면 이렇게 이게 뭐죠? 이다시. 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본 집에는 아미도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창을 네. 아미도. 네, 완전 암벽. 암벽처럼 네. 닫아 놓을 수가 있어요. 암막 커튼처럼. 암막 커튼처럼. 네. 그럼 이렇게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좀 플라스틱, 단단한. 예, 단단한 느낌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네. 아미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미노. 아미도. 예. 아미도. 주택마다 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양쪽을 다 오. 닫을 수도 있어요. 다 닫고. 그럼 바람이나 이런 거요. 네, 밤에 특히나 잘 때 네. 보통 이런 것들을 다 닫고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일본만의 특색 있는. 예, 특색 집집마다 이 아미도를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부산에서는 저런 게 없잖아요. 이게 일본 집에만 있는 사실 특징이에요. 여기 뭘까요? 여기는 창고입니다. 아, 창고. 네, 이불장처럼. 이불장. 쓸 수 있는 여기가 이제 리빙룸이 되는 공간이고 예, 리빙룸이 되는 공간이고 또 다른 공간 더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쪽 번 리빙룸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죠. 여기도 이 방이 있네요. 이게 예. 엄청 이게 기둥이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 하죠? 이거 기둥입니다. 기둥 이거는- 사이로 뭐가 많이 움직이네. 기둥은 기둥인데 이 기둥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노키 나무, 그러니까 우리 주로 욕실 만들 때 쓰는 히노키 욕실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 있죠. 편백나무로 만든 네. 그래서 습기에 강하고 음. 단단하고 만들어져 있는 기둥으로 보통 그 나무 기둥 재료로 쓰는 많은 나무는 히노키를 많이 쓰고 네. 있죠. 주 골조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방을 나눠서 지내고 이 분도 다른 방하고 마찬가지로 문으로 그냥 닫아서 네. 방이 두 개로 나눠진 네. 그런 형태로. 여기 공간은 또 방이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또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어. 거겠죠. 그래서 리빙룸에서는 문을 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또 같은 공간이 되는 거 되고요. 네. 또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차광. 차광이 무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문풍지라서 빛이 간접적으로 들어오긴 한데 그래도 직접적인 빛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들면 와, 이렇게 들리면 저렇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서양식 그 인테리어 풍을 많이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신만의 이 전통적인 걸 유지 고수하는. 그리고 일본 집들은 지금 현재 요게 옛날 형식으로 이제 한옥처럼 우리나라 한옥처럼 지어진 집들인데 저는 이 창을 볼 때마다 조금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밑창을 내는 인테리어들이 좀 있어요. 아, 밑창.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이 보통 위에 달리죠. 근데 여기 보면 창이 밑에 달려요. 왜 그럴까요? 일본식 가구 구조에 보면 밑창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사생활은 조금 보호가 되는 거죠. 사생활을 네. 보호는 약간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래도 차광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도 인테리어 하는데 조금 고급 인테리어 집에는 밑창을 두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일본 집에서 보면 해 들어오는 거를 밑으로 해. 너무 들어가거든요. 가하지도 않고 네. 사생활도 좀 보호가 되는. 그래서 밑창들을 많이 해서 이거 사실은 이렇게 막 활짝 열진 않아요. 잘, 네. 잘 열진 않고 음. 보통 어느 정도 여냐니까 한 반 정도? 요 정도 열어놓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빛이 다 들어오고 안팎으로 사실 구분되는 이렇게 얼굴이 겹치거나 하는 일들이 잘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창을 만들어서 방의 창으로 또 쓰기도 하고 보면 이게 일본의 조명은 항상 이렇게 좀 이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등 같은 경우에 위에 항상 가득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일본의 전통식 조명이 사실은 좀 내려와 있는. 이게 전통식 조명인 네.
거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부엌에 보시면 이게 LED 등이거든요. 네, LED 등. 네. 저희가 흔히 아는 네, LED LED 등이죠. 등. 맞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 위에 천장에 바로 붙어 있죠. 요거는 최근에 나오는 인테리어가 그런 거고. 바닷소리가 들리면서 와, 확실히 진짜 운치와 이 경치의 이 조화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일본의 겨울 문화 중에 하나. 이거는 사실 이제 차를 마실 때, 오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일본 요강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코타츠라는 거. 이게 보기에는 그냥 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을 날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코타츠 문화가 있거든요. 네. 코타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 상판이 들려요. 네. 우와. 상판이 들리고 네. 저기 지금 전기선 같은 게 보이죠. 네, 맞아요. 전기선 같은 거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네. 여기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팬이 돌아요. 그럼 밑으로 계속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들고 난 다음에 여기 담요를 까는 거예요. 그 짱구에 보면 맞아요. 맞죠? 아, 그게 그거 보는데- 코타츠라는 거예요. 아, 그 코타치. 네, 겨울에는 여기에다가 담요를 깔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요가 이렇게 치마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가 계속 따뜻한 공간. 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그 담요 밖을 안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담요 밑에 다리를 넣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귤도 까먹고 먹고. 고지도 먹고 TV도 보고. 이게 일본에서 전통적인 가옥에 있는 코타츠 문화 하는 그 코타츠라는 거. 오케이, 다음 가요. 공간으로 이제 가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리빙이고 네. 다이닝 키친이고 리빙. 요게 룸이 하나죠. 네, 룸 하나. 방 하나. 네, 방 하나. 그다음에 두 여기에 개. 방이 두 개죠. 네, 하나, 여기랑 저쪽에까지 네, 두 개. 그러면 세 개가 방세 되겠죠. 개. 방 네. 세 개에 여기 복도 라인을 따라서 복도 라인을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면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양식방이. 양식방. 네, 이거는 따따미가 아니고. 이 양식방은 약간 서양 느낌의 방이라고. 네, 이거 방이 이제 그러면 앞쪽에 하나, 이쪽에 둘, 네. 요거까지 네 개가 되겠죠. 네 개. 네, 그래서 여기는 4LDK가 되는 거예요. 4LDK. 4LDK가 되고 집에서 방을 표시를 할 때 저거 와시즈,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화실이라고 써요. 와시즈라고 해서 저건 전통식 따다미가 깔려 있구나. 와시즈. 그다음에 이렇게 따다미 없이 바닥이 플로어로 되어 있는 거, 따다미가 없는 방이죠. 네. 이건 료시즈, 양실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표시할 때 4LDK에 완 로시즈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방 한 개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따다미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한 개는 로시즈입니다 하면 그거는 바닥이 따다미가 아닌 양실이 하나 있구나. 그럼 4개 방 중에 하나가 양실이고 양식방이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따다미가 따다미. 깔려 있구나.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인데 여기는 지금 침대를 기존에 있던 거 접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예, 이거는 이제 붙박이장이니까 여기는 이제 옷을 걸고, 양실은 보통 침대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불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옷걸이 있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 예, 이제 화장실 욕실로 찾아가 볼 건데 일본의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화장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정집에서. 네, 가정집에서 이렇게 어? 남자 소변기가 별도로 있고. 동적인 일반적인. 조금 잘 지어진 집들은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네. 보통 두 개 있는 집들은 하나는 이렇게 소변기가 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 등도 있고. 대부분 돼 있고 여기서도 바다가 굉장히 잘.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양변기 이제 양변기 공간. 네, 있는 맞네요. 공간들. 일본은 우리 한국은 이렇게 보면 세면대, 양변기 다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약간 건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좀 분리되어 여기는 있는 분리가 경우가. 돼 있습니다. 주로 화장실을 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건식 화장실들이 대부분이고 욕실이랑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면대 공간이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손을 씻고 네. 하는 세면대 공간, 간단하게 이렇게 이도 닦고 네. 손도 씻고 할 수 하는 있는 그런 공간. 공간.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욕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세탁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탈의실 겸 쓰는 거죠. 여기서 옷 벗고 갈아입고 여기 세탁기에 넣고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욕실이 만들어져요. 이 집은 욕실에서도 누워서 여기 베드에 누워서 보면 이렇게 바다가 욕조가 또 우리가 되게 예. 이게 욕조가 네. 일본은 이게 가옥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한, 사실은 이런 욕조를 유닛베스예요. 유닛 베스. 네, 유닛베스라 그러는데 이런 욕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딱 바다가 짜여져 있는 제품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제품을 그대로 들고 온 거구나. 그대로 이렇게 유닛으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딱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바닥에 기초만 도면대로 만든 상태에서 그 사이즈만큼 이렇게 딱 꽂은 거예요. 네. 그러면 되게 편리한 것들이 방수나 그다음에 뭐 정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욕조까지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는 유닛베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레고처럼 이렇게 딱 끼우듯이 네. 들고 와서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오후로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욕조죠. 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욕조에 이렇게 몸을 담그는 문화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는 요즘 욕조 드러내고 샤워 부스를 많이 놓잖아요. 네. 일본은 샤워 부스보다는 무조건 욕조를 선호해요. 그래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으면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짱구
아빠가 먼저 들어가고, 네. 네, 그 다음에 애기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네. 그 남은 욕조물을 세탁기에 이제 쓰는 거죠. 알뜰. 네, 알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욕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받은 물 온도보다 온도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욕조에서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구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일러 조절하는 데가 있죠. 아, 맞네요. 네, 그러면 보일러에서 조절 온도를 해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예, 있게.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이 계속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는 순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욕조는 조금 고급 욕조긴 합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수압으로 한 안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욕조거든요. 그래서 네. 저걸 누르면 이렇게 안막이 수압이 되는. 나와서 안마가 되는 그리고 이걸로 온도 조절이 예, 가능한. 온도 조절이 가능. 여기도 바다. 항상 항온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데 그러니까 료시츠 양실 하나에 세 개가 화실이죠. 료시츠. 료시츠가 되면 료시츠가 그럼 따다미가 깔렸구나 까지는 얘기가 돼요. 근데 따다미가 깔렸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모르죠. 그럼 우리나라는 방 크기는 뭐 한 평이다, 두 평이다, 세 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따다미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따다미 개수. 네, 따다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장 반이죠. 네장 반. 네 장 반이면 따다미 네 장 반 사이즈구나. 네. 4.5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따다미가 4개 반이구나. 그럼 사이즈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 방이라고 하면 기본 베이스 방은 6조 방. 그러니까 따다미 6장 들어가는 게 기본방. 기본 크기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에 보면 아마 6조 6개 따다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4.5방은 조금 작다. 요시즈. 네. 그렇죠. 요방 하나가 6조짜리죠. 따다미가 6장이 딱 여섯 들어갑니다.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게 6조짜리 방인데 요게 기본 사이즈. 와시즈라고 돼 있으면 그럼 따다미가 깔렸구나. 그다음에 6조 와시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다미 6장에 깔린 방이구나. 그러면 따다미 6장 사이즈는 대충 정해지는 거죠. 네. 보편적인 6장 사이즈. 네, 여기서 딱 보시면 정확하게 6장이 다 나오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조 와시즈. 그러면 오늘의 집은 이런 걸로 한번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